스피노자 욕망의 기하학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려야만 하는 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성과 욕망 있죠?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특히 욕망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죠? 주로 욕망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욕망이 없다면 사실상 이성도 자기의 어떤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말즉슨 무슨 말이냐?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올바르게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비로소 더욱 빛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합한 관념, 그걸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적합한 관념들의 연쇄로부터 결국에는 수동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들, 그리고 수동성으로 탈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식이었고, 그 인식은 결국 냉혹한 필연성에 대한 것들, 사물의 논리적 연쇄로 무한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들, 그거를 안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감정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라는 거고, 그걸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그런 배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어떤 그런 확률이라던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방금 전 시간에 바로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자연 앞에서 결국 이 자연 질서의 위대함 앞에서 인간의 평온함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마치 스토아적인 일종의 체념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러한 것들을 자각함으로써 인간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침착하게 외적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지 않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외적 원인의 힘에 대항하지 않고 이것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스피노자는 본 겁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은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자연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굳이 설명 안 해도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충분히 언급한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에는 이 힘의 논리, 자연 속에서 거부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의 이러한 논리가 수동적인 이러한 감정 체제가 전개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힘에 대한 인식, 올바른 인식은 수동적 감정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까지 잘못 나아갔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이성이 왜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이성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성의 중요성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성의 영역은 이 우발적인 이미지들의 안정적인 이미지들, 내가 지녀야만 하는 이미지들, 내가 내 자신을 안정시키고 수동적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미지들, 그러한 합법적이란 말은 좀 이상한데, 그러한 적합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들을 우발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면서 대립시키게 해주는 거죠. 이미지들이 이제 대립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수동적 감정 때문에 만들어진 제한적인 이미지, 꽉 막힌 이미지인 거고, 이 이미지는 내 이성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내 위치를 자각하고 자연 질서를 받아들이고 인식함으로써 생겨난 이미지인 거예요. 앞에 이미지, 뒤에 이미지가 전혀 다른 이미지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립해서 결국 서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알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나에게 필요한 이미지들, 내가 능동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이미지들로 통합이 되면서 실제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수의 원인들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 상태는 원만하게 온화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껏 수동적인 감정 체제에서 감정의 원인을
세상의 뭐 불안정한 측면들, 그리고 인식의 부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연성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막 이런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규정되었었어요. 어떤 게 규정되었었어요? 수동적 감정 상태의 원인. 그런 것 중에서는 이러한 우연성 같은 것들에 휘둘리는 스스로로 인해서 규정되는 부분이 많았죠. 그죠? 적합한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를 가슴속에 품고 머릿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는 다수의 안정적인 원인들, 나를 불안하게 하고 우연성에 휘둘리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러한 어떤 체계와 원인들을 만들어내면서 감정의 강도는 완화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적 감정의 상태가 완화되려면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단순히 이성 하나 있으면 끝? 아니에요.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이미지에서 인식도 생산해내고 인식을 생산해내면 사유에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되는 사유는 또 통합이 돼야 되고 통합이 되면서 그것은 인식을 통해서 무엇이 자연의 진정한 힘이고 질서인지도 자각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지독한 질병 같은 수동적 감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나 또는 소수의 대상만을 생각하도록 하는 감정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 또는 소수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감정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감정들. 그렇게 스스로를 구속하는 감정들. 이렇게 구속하는 강한 감정보다 정신 상태가 다수의 동시에 여럿을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이 어떻다? 당연히 더 이롭다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에티카 이제 정리 9번째 정리의 증명에서 나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나 소수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구속하는 감정. 이런 게 바로 분노죠. 이런 게 바로 질투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원한 이런 거겠죠. 근데 정신이 다수와 여러 가지 이 자연의 모든 복잡한 것들을 동시에 여러 개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은 전혀 다른 감정이겠지. 둘이. 그죠? 전혀 다른 감정이죠. 훨씬 더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로울 수 있고 이런 다수성, 동시성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작용이 정신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구속된 감정을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욕망 주체는 여태껏 뭐 다양한 이미지 살면서 5만 가지 이미지들의 이런 우발적으로 막 결합하고 우연성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특정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이런 감정이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짜증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필연적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어떤 감정의 안정성, 이러한 어떤 불변하고 필연적인 감정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원인들. 이러한 것들이 내 감정을 안정성으로 이끄는구나. 자연에 대한 인식이 내 감정을 안정성으로 온화하게 중화시켜주는구나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현존한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삶의 지속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속성을. 내 삶은 거지 같은 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다수성과 동시성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자연의 요소들과 함께 지속하고 있구나. 함께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고 소수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구속된 감정으로부터 탈피가 가능해지는 거구나. 만약에 이러한 다수성과 동시성의 지속이 없다면 나는 이러한 일방통행적이고 독단적인 구속된 감정에서 탈피할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스피노자는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무분별하고 마치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것 같은 맹목적인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함으로써 적합하게 생겨난 감정은, 이러한 감정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사물의 공통적인 특징들, 유사성들, 성질하고 관계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사물의 공통적인 특징들, 유사성, 성질들하고 관계할 수 없다면 적합한 감정이 아니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적합한 감정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근데 적합하지 않은 수동적 감정은 스펙트럼이 뭐 거의 있는 둥 없는 둥 하듯이 독단적이거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성질에 관계하는 이러한 감정, 공통 특징에 관계하는 인식과 이런 감정은 내 자신의 외적 원인으로 지탱하지 못했던 어떤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발적이고 수동적인 감정들을 내 이성에서 생긴 감정을 통해서 흡수한다. 내 이성이 만들어낸 감정을 통해서 적합하지 않은 감정들을 흡수하고 감정의 일치를 끌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립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 때문에 중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심화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한번 재생을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화시키듯이 만든다라는 것, 결국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냉철하게 파악한다라는 것,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가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인식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욕망 주체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깨달은 욕망 주체야. 이 욕망 주체는 이제부터 내 감정에 정확한 인식을 지녀야겠다. 내 감정에 정확한 인식을 지녀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에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내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했으니까 올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실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위에서 말했던, 방금 얘기했던 그 이성적인 방식으로 항상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자연의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상상하고 정립되면서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감정은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체가 되는 거야. 점진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나쁜 감정들이 해체되고 분해되면서 적합한 관념으로 바뀐다. 또 나오네. 적합하지 않았던 관념은 이렇게 점진적인 해체작용이 일어남으로써 적합한 관념으로 변하고 전환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나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욕망이라던가 수동성이라던가 외적 원인의 충동에 휘둘리는 그러한 삶에 대한 구원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능력,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 뭐 남이 갖다 줘요? 원래 없어? 근데 갑자기 뭐 연습과 노력으로 얻어? 아니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 충분히 인간 이성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뭐 갑자기 해보라 그러면 못하겠지. 왜? 내가 사물과 자연의 논리적 필연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지 않는 인간일 수도 있잖아. 단련이 안 된 인간일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단련이 안 돼 있겠지. 근데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내 이성 속에 이러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발명하는 게 아니죠. 이건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게 되면 삶의 지속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느낄 수 있게 되고, 삶의 지속성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확보한 욕망 주체로 하여금 수동적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이런 수동적 감정 상태를 차단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지속성에
효과인 거죠. 그래서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고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들, 아까 이미지 두 개 말씀드리면서 이미지 두 종류 말씀드리면서 대립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투명하고 혼란스럽고 불명확했던 전자의 이미지, 충동에 의해서 수동적 감정에 의한 이미지, 수동적 감정을 만들어냈던 이미지들로부터 지성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정돈하고 위치시키고 연결시킴으로써 그 이미지들을 적합한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겠죠. 희미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감정들 때문에 흐려졌던 것들이, 이러한 감정들이 억제되고 이것이 억눌려졌을 때보다도 더 견고한 체계, 더 견고한 정신적인 체계, 감정 체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피노자가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욕망 주체가 그래 알겠어. 그런 희미한 감정 상태로부터 단절되고 중화되고 하면서 분명해지고 명료해진다라는 것은 감정이 강렬해지는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강렬해지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자연을 인식한 지속성의 효과가 바로 감정의 강렬함이에요. 간절이란다. 감정이 강렬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강렬하지 않으면 명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욕망 주체의 정신이나 이런 뭐 생리적인 여러 뭐 시스템들이 스스로에 의해서 이해가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 중요합니다. 누가 이해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뭘 이해해야 되냐고.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내 인식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환을 시켜야지만 수동적 감정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지속성 역시 뭘 사실상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 상태를 구성하는 것들이 안정됨에 따라서 정렬하다, 강렬하다 아니고 안정됨에 따라서 감정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라는 것은 안정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충동성과 강렬함은 서로 손잡을 수 있고 서로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안정됨하고 충동성은 전혀 안 어울리듯이 안정됨하고 강렬함도 매치가 안 된다. 안 어울린다. 견고해지는 감정은 견고해지는 인식과 안정됨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주체는 이제 이상한 특정한 감정, 세계와 질서와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특정 감정에 함몰돼가지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식이 마비되고 막 충동에 휩쓸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막 이상한 비논리에 빠져가지고 막 그 스펙트럼이 좁은 그 독단적인 것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유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겪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 결합하면서 견고해지면서 하나로 통일되어감을 느낀다. 그래서 견고해진다라는 것, 안정되고 통일되어감이 느껴진다. 뭐가 통일되어진다? 내 정신이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정신 통일 말 그대로. 왜 정신 통일? 내 견고한 체계에 의해서, 지속성에 의해서, 올바른 인식에 의해서, 불명확한 이미지가 아닌 명확하고 절대화된 이미지에 의해서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적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 사유 체계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뭘 향하게 되는가? 이게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이 또 여기에 있는 거야. 욕망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핵심이지만, 그래서 알겠어. 아, 알았어. 사유체계, 중요해, 알겠어. 능동성 중요해. 견고함, 인식, 이성, 필연성, 알겠어. 참 중요한 단어들 많네, 알겠어. 그러면 이런 사유체계는 왜 도대체 궁극적으로 왜 무엇을 향하는가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이 벌써 2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욕망 주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뭐 관념 얘기, 빼놓을 수 없는 감정 상태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에티카 얘기하면서 욕망의 이 영원성, 이 영원성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 밑밥? 일종의 베이스?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초석을 놓는 작업?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점점 길어지는데 말이. 아무튼 그러한 작용을 하기 위한 영상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